보살님, 오늘은 1966년 병오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2026년 흐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60년이 가까워지는 시간,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돌아보면서도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6년은 병오생 보살님께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큰 시기로 보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60갑자 중 병인년이 들어오는 해인데요. 이 흐름 속에서 보살님의 본명과 어떤 기운이 만나는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선택을 하시면 좋을지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생에게 찾아오는 기운의 흐름. 보살님, 먼저 1966년 병오생의 기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오년은 천간의 병화, 지지에 오화가 자리하고 있는 화의 기운이 강한 사주입니다. 불의 기운이 두 겹으로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본래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꽃이 너무 강하면 자신을 태우거나 주변과의 관계에서 소진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2026년은 병인년입니다. 천간의 병화가 다시 오고 지지에는 인목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목이 화를 생하는 목의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목생화라고 하여 나무가 불을 피우는 관계로 보는데요. 이는 보살님의 본래 화 기운에 또다시 연료가 공급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2026년은 보살님에게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나 도전하고 싶었던 분야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목은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출발이나 확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화의 기운이 과하면 조급함이나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병오생 보살님의 경우 원래 사주에 화가 강한 상태인데 여기에 또 화와 목이 더해지면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태과불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너무 과하면 오히려 균형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보살님께서 특히 주의하실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 부분입니다. 화가 과하면 심장, 혈압, 혈액순환 쪽에 무리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불면이나 신경이 예민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60세 전후의 나이에는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데 2026년에는 무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큰 일을 벌이시더라도 중간중간 쉬어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에서의 충돌입니다.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말이나 행동이 급해질 수 있고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앞서는 일이 있다면 한 템포 늦추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재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병인년에는 인목이 재성과 관련될 수도 있는데 이때 투자나 큰 지출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있다면 잡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신중하게 여러 번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특히 지인의 권유나 감정적인 판단으로 큰 돈이 움직이는 일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60갑자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1966년 병호와 2026년 병인,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천간은 같은 병화로 비겁의 관계입니다. 비겁은 형제, 동료, 경쟁자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보살님 주변에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협력하면 큰 힘이 되지만 경쟁 구도로 가면 서로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26년에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지지 오화와 인목의 관계는 어떨까요? 인목과 오화는 반합의 관계가 아니라 목생화의 상생 관계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화가 과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인호술 삼합화국을 이루려면 술토가 필요한데 만약 보살님의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술토가 들어온다면 화의 기운이 더욱 강해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께 2026년은 어떤 선택의 시기로 다가올까요? 이 한 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해로 보입니다. 무작정 달려가기보다는 방향을 먼저 정하고 차분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보살님,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려놓음입니다. 60세 전후가 되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때로는 그것들을 지키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어쩌면 무언가를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내려 하지 마시고 지금 보살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병인년은 병호생 보살님께 활력과 기회를 주는 해이지만 동시에 과욕이나 조급함을 경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건강관리, 인간관계, 재물관리 이 세 가지를 특히 신경 쓰시면서 한 해를 보내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월별 흐름과 구체적인 조언. 보살님, 이제 2026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서 살펴볼까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도 계절과 월마다 흐르는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선택을 하시면 좋을지 월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월에서 2월 음력 정월에서 2월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인월과 묘월이 들어오는데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보살님의 화 기운에 연료가 공급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해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시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아직 추운 계절이니 혈액순환에 특히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3월에서 4월 음력 3월 4월 진월과 4월이 들어오는 봄철입니다. 진토는 습토로 화를 약간 누르는 작용을 할 수 있고 사화는 보살님의 화와 같은 기운이 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데 동시에 감정 기복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4월경에는 일이 많아지면서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중간중간 휴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므로 대화할 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월에서 6월 음력 5월 6월 5월과 미월이 들어오는 초여름입니다. 5화는 보살님의 본명과 같은 기운이 겹치는 시기라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들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미토는 토의 기운으로 화를 설계하는 작용을 하니 6월쯤에는 조금 안정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물 관련해서는 이 시기에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예산 관리를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7월에서 8월 음력 7월 8월 신월과 6월이 들어오는 여름 끝자락입니다.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화를 제어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명리학에서 화극금이라고 하여 불이 쇠를 녹인다고 보는데 이는 보살님께 약간의 소모나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지나친 열기를 식히고 균형을 찾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건강검진을 받으시거나 그동안 미뤄뒀던 몸 관리를 시작하시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일면에서는 약간의 정체기가 올 수 있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9월에서 10월 음력 9월 10월 술월과 해월이 들어오는 가을입니다. 술토는 화의 묘고로 화 기운을 저장하는 고유한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보살님 사주에 인호술 삼합화국이 형성될 조건이라면 이 시기에 큰 변화나 결실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수는 물의 기운으로 화와 상극이지만 수화기제라고 하여 서로 균형을 맞추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때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1월에서 12월 음력 동월 축월, 자월과 축월이 들어오는 겨울입니다. 수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화와 대립하는 구조가 됩니다. 수극화라고 하여 물이 불을 끄는 관계인데 이는 보살님께 좀 더 차분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주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이니 무리한 활동보다는 정리와 계획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추위로 인해 관절이나 순환기 쪽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월별 흐름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주는 흐름을 보여줄 뿐,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보살님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강한 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쓰시면 오히려 큰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보살님께서 어떤 태도로 지내시면 좋을까요? 첫째,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병인년의 임목은 성장과 시작의 기운이지만 너무 빨리 가려다 보면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조화와 균형입니다. 화가 강한 해이니만큼 반대로 수나 토의 기운을 보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차분한 활동이나 명상 같은 것을 일상에 넣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검은색이나 파란색, 갈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기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재정비입니다. 2026년은 비겁의 해이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래된 인연을 돌아보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소모적인 관계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정리할 용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기검진,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2026년을 훨씬 수월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째, 감사와 내려놓음입니다. 60세가 가까워지는 나이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이루신 것들에 감사하시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으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주는 참고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이 아무리 화가 강한 해라 해도 보살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방심하지도 마시고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병호생 보살님, 2026년은 분명 도전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가실 길이 더 밝아지도록 이 흐름을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보살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